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할 거는 라이더 센서를 사용한 그 페이스 안티스푸핑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의 제목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변화의 그 근거함을 가지는 라이더 기반 페이스 안티스푸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 이제 이런 루차로 진행이 될 거고, 간략하게 그 페이스 안티스토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구축한 데이터 세트와 실험 설계,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실험 결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이스 안티스토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 핸드폰 카카오뱅크 어플을 소개하는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카카오뱅크 어플인데 카카오뱅크에서 얼굴 인식을 쓰는 이유는 얼굴로 인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제 계좌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제 얼굴을 등록을 시켜놨는데 제 누군가가 저의 얼굴을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그 화면 앞에다가 이 핸드폰 앞에다가 뒀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 카카오뱅크 어플이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그런 방식의 위변조 방지를 페이스 안티 스토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안티스토핑은 얼굴인식 시스템 자체를 이제 어떤 보안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이고, 유변조 공격의 종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린트 방식도 있고, 또 핸드폰, 아이패드나 핸드폰 자체를 동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리플레이 방식이 있고, 또 아예 이제 얼굴을 3D 마스크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유변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페이스 안티스토핑 연구 분야에서 전통적인 문제가 얼굴 데이터의 빅변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그, hen메인 씨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마우스 이건 검정색이지만 어떤 빗방울이나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거를 낮에 촬영할 때랑 빛을 어떻게 줄 때랑 다른 데이터가 돼버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얼굴 데이터 특히 민감하다,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얼굴을 찍었는데 동일한 얼굴에 대한 데이터인데 조명을 다르게 했을 때는 이게 다른 데이터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논문들에 대해서 보면은 빛이나 또 조명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을 각각의 도메인이라고 지칭할 경우에 이것들이 다른 도메인을 갖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일반화된 그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데이터셋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만든 데이터셋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성능이 좋았는데, 근데 다른 누군가가 다른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만든 데이터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촬영한 조건과 다른 조건인 거잖아요. 빛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능이 일반화된 걸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이슈들을 많은 논문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한 거는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는 건데 라이더 센서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라이더 센서는 원리상 이제 빛을 떠서 이 빛이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카메라가 이 RGB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과는 다르게 빛의 조도에 의해서 다른 RGB 값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게 조도가 빛이 달라져도 이 거리 측정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어떤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 세그 V2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가 almost all lightning 컨디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더 센서를 사용한 라이더 데이터를 포함시킨 FAS 모델을 만들겠다가 이제 저의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장점은 이제 이 RGB 카메라가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RGB 외에 다른 센서를 사용해서 FAS 모델의 성능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되게 많이 이미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애들이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쟤네들과의 또 차별점은 쟤네들은 핸드폰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미 라이더 센서는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가 또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라이더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을 만들려고 먼저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일부 사진들입니다. 어,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위변적 공격의 종류에는 테이퍼 방식도 있고, 리플레이 방식도 있고, 마스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실제 얼굴을 나타낸 거고, 그 실제 얼굴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2차, 그러니까 페이퍼 위변조를 만든 거고, 그 밑에는 이 아이패드에 띄워서 그거를 이제 찍는 이제 리플레이 방식의 위변조 공격이 되는 거고, 마지막 제 얼굴을 본따서 만든 마스크를 써서 사진을 찍는 총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진이 있는 거고, 어,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라이브 센서를 쓰는 장점이 특별화에 또 일반화된 성능을 가질 수가 있다를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이제 빛 조도를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도어 세트라고 해서 쟤는 라이트 컨디션이나 백그라운드 컨디션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도어 세트라고 해서 야외에서 찍은 건데, 이게 빛은 다양한데,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빛 조건도 되게 다양하고, 또 백그라운드도 다양한, 저거는 저기서 찍었지만, 뭐, 스크린에서 찍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찍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어 다크 세트라고 해서, 얘도 라이트 컨디션이 되게 다양한데, 다만 얘네들은 비교적 어두운 데서 많이 찍은 애들이고, 백그라운드도 사실은 다양한데,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다양하다. 이런 조건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총 각 세트마다 12명씩 모았고, 한 명당 20장씩을 모았기 때문에 총 4장, 네 종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240장, 페이퍼 240장, 240장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960장인가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험 구성을 해야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빛이 변했을 때에도 일반화된 성능을 다시, 좀 유지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실험 프로토콜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트레인 데이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레인 데이터는 인도어로 킵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세트가 같을 때, 빅 도메인이 같을 때랑 다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밝을 때, 이제 두 번째는 어두울 때, 이렇게 해서 얘는 빅 도메인이 같을 때, 얘는 다르지만 밝을 때, 다르지만 어두울 때. 이렇게 했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똑같이 720장이지만, 데이터는 240장, 960장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용한 그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 인풋은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하나 RGB 사진,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뎁스 이미지 세 가지를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RGB 데이터는 따로 이제 쓸 거고, 포인트 클라우드랑 뎁스를 이제 컨캐시키는 퓨전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RGB 데이터를 레진넷 하나에다가 태우고 컨캐시킨 데이터를 레진넷 또 하나에 태워서 피처 레벨에서 다시 한번 홈피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플리 커넥티드와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더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구분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한 줄이 샘플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데이터 한 개 있고, 맨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돼 있고, 맨 끝에가 색깔별로 RGB, 얘는 RGB 데이터의 분포도고, 얘는 XYZ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XYZ고, 마지막이 그 앱스 이미지의 그 분포인데, 보시면은 RGB 데이터는 분포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RGB 데이터와 포인트 클라우드 XYZ를 보면은 분포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어, 사실 이 얘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스키지세그 V3랑 FPS 넷이라는 논문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이 데이터 7개, 그 7채널짜리 데이터를 레지넷 한 개에다가 태우게 되면 그 레지넷은 컨볼루션 그 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CNN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채널에 동일한 코너를 곱해가지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얘같이 지금, 얘가 RGB 세 개는 이제 분포도가 같다는 거는 특정 위치에 같은 어떤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갖는다는 건데, 얘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분포도가 많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RGB 따로, 포인트 클라우드랑 뎁스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른 웨이트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자 아까처럼 레지네트 두 개를 나눠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먼저는 이제 제가 모델을 세 가지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클라우드 넷이라고 하는 모델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본을 두었는데, 첫 번째는 RGB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랑 벡스를 사용했지만, 레지넷 한 개를 태웠을 때, 그래서 레지넷 한 개에 RGB가 1번이고, 레지넷 한 개에 라이다 데이터랑 RGB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넷과 RGB랑 라이다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제가 qPCR, AQCR, AC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생체 연구에서 이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이고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에러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얼굴을 분류하는 에러율 그리고 스핑을 분류하는 에러율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ACR은 에버리지라서 두 개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인도 세트는 아까 전에 그 빛 도메인이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보면 실제로 RGB만 써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ACR만 보겠습니다. 이가 평균값이니까 0.06 나왔습니다. 0.06의 에러율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쳤을 때 0.02로 떨어졌고 이제 클라우드넷 RGB 두 개를 쪼개가지고 했을 때는 에러율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인도에서 습습한 애들이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성능을 갖느냐였고, 그걸 보기 위해서 2와 프로토콜 3를 보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RGB만 썼을 때는 에러율이 0.049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쓰니까 0.19로 떨어졌고, 다시 이제 레지넷 두 개로 나눠서 하니까 0.02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RGB를 쓴 모델은 0.48로 에러율이 올랐고, 이때보다 올랐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RGB랑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쓰니까 0.03으로 떨어지고,
다시 플러준에서 쓰니까 다시 0.18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OC 커브로 그 성능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ROC 커브는 그 이진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할 때 쓰는 그런 어떤 도구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 안에를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클수록 좋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저쪽으로 이렇게 될수록 좋은 건데 그 인도어에 대한 테스트는 다 좋죠. 다 좋은데 어 여기 그 아웃도어에 대한 테스트랑 인도 그 다크에 대한 테스트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 기대하기로는 이제 클라우드넷이 가장 AUC 값이 가장 모든 경우에서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이 다크일 때는 이게 그냥 레진넷 한 개 쓴 게 더 좋았다. 0.84가 나왔고 클라우드는 0.83이 나와서 내가 더 좋았다. 이런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델을 태우고 났을 때 얻는 피처들 있잖아요. 피처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TSNE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그 테크닉을 적용해서 피처를 이제 그려봤는데, 맨 위가 인도어 세트에 대한 거고, 얘가 아웃도어 세트, 이게 다크 세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RGB 데이터만 쓴 거, 이게 RGB랑 라이트 데이터랑 레진 한 개 쓴 거, 레진 두 개 쓰고, 이제 라이트 데이터까지 쓴 거,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은 이제 실제 얼굴이고, 파란색이 스피핑된 데이터입니다. 기대하기로는, 이제 C2쪽 열에서 가장 뭐 분리도 잘 되고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잘 모이기를 이제 기대하는 건데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얼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실루엣 리스라는 지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완료가 안 됐고 이거가 완료가 되면 이 내용까지 본문에 넣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